12, 16 이 반시장 부동산 정책의 이 부작용으로 지금 서울과 강남 지역은 이게 상승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고 강남 지역, 강남권 지역은 조금 주간 단위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선 효과로 수원, 용인, 그 다음에 서울의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가 덜썩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풍선 효과가 점점 더 지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사는 지금 뉴시스에서 2월 7일 날 보도했던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을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남 3구는 2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하락폭은 미미합니다. 근데 서울 집값 전체 집값은 아직은 하락은 안 했고요.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하락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원 권선구가 주간 단위로 1.23% 올라가고 전국서 1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상승률에서 용인 지역도 이에 못지않게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간 단위로 1.23%가 얼마나 폭등인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1.23%면요. 주간에 1.23%면은 1년이 52주입니다. 52주 364일입니다. 52주를 곱하면은 1년이 52주 연간 단위로 환산하자면은 지금 수원 권선구가 연간 63.96% 약 64%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연간 단위로. 연간 64%라 그러게 되면은 이게 10년 동안 올려야 될 집값입니다. 10년 동안 올려야 될 집값이 1년 만에 다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1년차 10년치 집값이 다 오르게 되면 남아있는 9년 동안은 계속 좀 거품 상태가 되겠지요. 이렇게 수원과 용인이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 12, 16 사태 풍선 효과 때문에 지금 서울 매수자가 글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또 교통 호재, 재개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어울려 가지고 지금 수원과 용인이 폭등을 하고 있고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구도 지금 9억 미만 주택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죠. 이것도 규제가 9억 미만 주택이 없으니까 9억 미만 주택이 지금 키 맞추기 풍선 효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사 내용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이 지난 가운데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의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수원과 용인은 오히려 가격이 치솟고 있고 서울에서도 9억 미만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지역은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어 풍선 효과가 더 강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 16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에서 0.08, 0.07, 0.04, 0.03, 0.02, 0.01로 7주 연속 쭉 상승폭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요. 상승폭이. 자, 그런데 이 서울의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0.04에서 0.05 조금 떨어졌습니다. 강남 3구는. 그런데 수원구는 지금 1.23% 연단위로 64%에 해당하는 이런 폭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요. 팔달구도 0.96, 영통구 0.95, 팔달구 0.96 같으면요 연간 단위로 환산하게 되기 때문에 약 50%입니다. 50%. 수원 팔달구하고 영통구도 연 50%씩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승률은 10년 동안 올라가야 될 상승률입니다. 장안구도 0.6%, 0.6 같으면 0.6이다 곱하기 5, 6, 30, 연간 한 30% 되네요. 연간 30%. 연간 30% 같으면 5년 동안 올려야 될 상승분이 1년 만에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장안구 0.6도. 지금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영통, 폭등을 하고 있고요. 또 용인 지역도 용인 지역 집값도 급등세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 수지는 이번 주 0.71, 0.71 같으면 5735, 약 40%좀 되네요. 연간 40%.
40%쯤 오르고 있고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고 기영구도 0.5, 0.5 같으면은 5525 해가지고 연간 한 30%쯤 되네요. 연간 30%. 연간 30% 같으면 4년 정도 5년 정도 올려야 될 금액이 한껏 1년 동안 다 오르는 겁니다. 기영구도. 용인지역도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덕분에. 참으로 문재인한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집 없는 사람과 전세 사는 사람들, 세입자들은 문재인 때문에 이제 뭐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제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진 거죠. 집값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줬으니 집주인들은 감사할 일입니다. 문재인이가 단기적으로는. 예. 서울의 이 주간 가격 변동률을 보십시오. 이게 한국감정원 건데 이 데이터가 감정원 데이터가 실제 가격보다 조금 낮게 나옵니다. 이게 KB국민은행 데이터는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감정원이 조금 낮게 나와요. 감안하시고 보십시오. 서울의 강남 3구, 서초, 강남 송파는 주간 단위로 0.04, 0.05 하락을 했지요. 조금. 강동구도 강남 4구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0.01 상승률이 약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붙어있는 하남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0.05, 0.05 같으면 5525 해가지고 연간으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0.05 같으면 0.05 곱하기 52주 같으면 연간으로 2.6% 정도네요. 연간 2.6% 정도 같으면 정상 상승분이요. 정상분. 연간 정상 상승분으로 하남과 성남시는 움직이고 있고 분당은 강동하고 똑같이 이제 중강량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강동하고 똑같이 0.01 이렇게 상승폭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서울 안에서 노원, 도봉, 강북이 0.07, 0.06으로 상승폭이 높지요. 이 지역이.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광명시입니다. 광명시. 광명시는 0.29가 올랐죠. 0.29 같으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0.29 곱하기 52주는 연간 단위로 15% 상승한 겁니다. 연간 15%. 그럼 연간 정상적인 상승분이 한 3, 4%니까 정상적인 상승폭보다는 이게 한 4, 5배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시 0.29. 구로구도 0.06이네요. 구로도 도봉구하고 비슷하지요. 구로, 광명, 이 노원, 도봉, 강북 이 지역이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률이 정상적인 상승보다 이거 높은 이유는 12, 16 반시장 정책의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풍선 효과로 이렇게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밑에 기사를 보게 되기 때문에요. 서울에서도 9억의 아파트가 밀집한 노도강 지역은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되며 풍선 효과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노원, 도봉, 강북구는 한 주에 0.07에서 0.06씩 올라 지난달 넷째 주에 비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됐다. 그리고 중랑구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중랑구가 집값이 절대로 오르지 않는 곳이거든요. 20년, 30년 가도. 중랑구마저 덜썩이네요. 이제 9억 이하 지역이니까.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기사 자료도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좌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은 세금으로 중과세 때리고 그 다음에 규제로 축창 휘둘르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하기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바로 시장을 전혀 모르는 주사파 공산당들의 지 혼자 생각입니다. 오히려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렸지만은 지난 2년 8개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평균 50% 이상 올랐습니다. 50% 이상 오른 상태에서 50% 오른 상태에서 지금 2, 3% 정도를 1, 2년 동안 살짝 후퇴하면서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그럼 결국은 떨어진 게 아니라 폭등을 시켜놓은 거죠. 폭등을. 그리고 지금 강남 쉬고 있는 동안에 다른 지역들이 전부 다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집값이 못 오르는 지역은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반시장 정책이 무서운 겁니다. 집값이 오르든 전세 가격이 오르든 월세 가격이 오르든 결국은 누가 주고 나다빠집니까? 무주택 서민이 나다빠지겠죠?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무주택 서민이겠죠? 결국 민주당 좌파 정부가 부동산을 잡은 것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을 잡은 겁니다. 무식한 정책으로. 이것이 좌파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가난한 자를 위한 정부가 되지 못한다는 바로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도 아직도 좌파와 민주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더 크게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시장은 시장적 방법 외에는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왜? 시장과 자본은 영원하고 정권과 권력은 유한하거든요. 국회의원은 4년짜리고 대통령은 5년짜리 시간이 정해져 있는 권력입니다. 그러나 돈의 힘, 시장의 힘, 자본의 힘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권력이 한시적 권력한테 당할까요? 시장은 시장적 방법으로 밖에는 말 안 듣습니다. 시장적 방법으로 집값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급을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게 완벽한 해법입니다.